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이번 한 주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선 서학기분들의 움직임을 보신다라면 지금 한 주간 순매수 결제가 1등 속슬, 2등 구글, 3등 엔비디아 들어오게 되었고요. 매도 결제 같은 경우는 1등 속슬, 2등 테슬라, 3등 엔비디아 이렇게 매도세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이 대세다라는 느낌으로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버핏 효과와 제미니 3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AI에 대한 구글이 좀 혜택을 받고 있는 느낌이다. 이 정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좀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키움전사분들 한번 보시죠. 네, 키움전사분들도 1등이 속슬, 2등 구글, 3등 엔비디아 순매수 결제가 있었고요. 매도 결제 같은 경우는 1등 속슬, 2등 엔비디아, 3등 TSL 이 정도 있었습니다. 네, 키움전사분들도 동일하게 엔비디아를 제치고 압도적으로 구글을 많이 매수한 걸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구글이 더 좋다라는 느낌이 더 강력히 받아들고요. 엔비디아는 좀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엔비디아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었죠. 그런 이유가 실적 발표에 대한 이 불확실성을 좀 물량을 덜어낸 느낌도 있었다. 그래서 현재는 엔비보다 구글이지 라는 느낌으로 이러한 움직임. 그래서 지금 개인들의 공통점이 구글을 많이 매수하고 있고 오히려 엔비디아를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종목 등락도 한번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보시면 엔비디아의 흐름이 구글로 좀 순환되는 느낌을 좀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요. 빅테크 중에서 구글이 8.4% 상승세가 있었고 반면에 마소가 7.4%의 가장 큰 하락폭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마이너스 %로 엔비디아와 전체적인 반도체 종목들이 좀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예민하게 반응이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 있는 프리텍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구성 종목들 보시면 저는 현재 USD와 FNG 하고 있는데 USD가 가지고 있는 비중 상태 보시면 엔비디아가 27%, 브로드컴이 9.4% 차지를 하고 있고 FNGU 같은 경우는 정말 빅테크, 팡 위주의 종목들로서 다양하게 10% 골고루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 하락에 대해서 개별 종목을 하나씩 계속 모아가기보다 이러한 종목 상품을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서로의 공격과 방어가 되면서 한 종목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종목이 올라서 커버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FNGU 같은 경우는 24년, 25년 가장 큰 상승률을 달성해 봤을 때 FNGU가 가장 높은 상승률이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빅테크들의 팡이 잘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구글이 한 주간에 8.4%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상품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구글도 동시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빅테크, 팡, 반도체 위주로 종목을 담아 가시는 것이 다른 중소형주보다 나중에 훗날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USD와 FNG가 들어가 있는 구성 종목이 무엇인지 이 정도 파악하시고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은 엉덩이 무겁게 인내심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퍼 지금 상대적으로 메타가 이번 주 내내 가장 낮은 저평가 영역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RSI 같은 경우는 지금 마소가 좀 많이 매도세가 발생이 되었어요. 마소는 지금 200일선 좀 근접된 모습이고 메타가 28.64로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간 모습인 것 같은데요. 메타 같은 경우는 그 저점을 지켜주고 버텨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서 현재 메타가 버텨주고 있다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볼 큰손 주간 매매 동향 한번 보실게요. 11월 셋째 주 엔비디아 매도 진행 계속 들어갑니다. 장세에 따른 매도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번 주보다 한 4배, 한 3.5배 이상 이렇게 매도세가 발생이 되었고 그나마 애플이 빅테크 중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월 넷째 주부터 야금야금 많이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실적이 발표가 되었었죠. 결과적으로 EPS 매출 예상치 상회를 해주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이고요. AI 실적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게 된 계기였다 생각이 들고 버블은 아닌 느낌이에요. 그리고 워딩 자체로 보면은 블랙일 판매량 경신됐고 클라우드 GPU가 매진됐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지금 AI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내용을 확신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기관별 목표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300, 250, 275, 352 거의 $200 후반대 300달러 수준으로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현재 엔비디아 현재 주가는 $178, 평균 목표 주가는 $294, 현재 수준으로 한 64%의 상승 여력을 좀 남겨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등급도 대부분 매수, 바이로 이렇게 매수 등급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언급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좀 특이점이 있어요. 자, 지금 젠승왕 뒤에 트럼프, 네, 좀 유명한 문장이죠. 임자 곁에 내가 있잖아. 지금 이거 보시기 전에 오늘 쪽 먼저 보시면 트럼프 트루소셜 개인 이 게시글 한번 보실게요. 트럼프 계정이고 젠승왕이 얘기했었던 인용문을 네, 그대로 본인 게시글에 그대로 올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우리는 미국에서 제조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진보된 AI칩 생산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재산업화감을 시작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젠승왕이 트럼프에 대한 좀 아부가 있는 느낌인데 그래도 트럼프가 이거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약속대로 블랙일 생산이 시작이 됐고 AI는 미국에서 발명되고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미국의 전 세계 위에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으로써 젠승왕이 트럼프를 추켜 세우면서 트럼프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트럼프 정권 들어서 엔비디아 통해서 우리 AI 이렇게 생산하고 있고 미국에서 공장 세우고 잘 하고 있어 라는 어필 느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하자마자 네, 그 다음에 바로 트럼프 정권에서 엔비디아 H200 칩을 중국 판매 내부 검토 회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월요일날 본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 좀 이 지지라인 최대 마지노선에서는 지지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엔비디아를 향한 특징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직접 게시글을 젠승화 발언을 인용했다는 점과 두 번째 엔비디아 H200 칩을 중국 판매 내부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을 봤을 때 현재 트럼프와 젠승왕의 뭔가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기존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둘이 잘 해주게 되었었죠. 네, 그 역할이 현재 젠승왕이 일론 머스크의 좀 대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일론 머스크는 아쉽게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젠승왕과 트럼프가 이런 긴밀한 관계로서 뭔가 AI 칩을 가지고 나아가려는 방향이 좀 긍정적일 것 같고 이 내용들이 바로 주가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또 엔비디아가 시장을 좀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소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FSD 조용히 진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 되게 조용하죠. 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FSD 14.2 버전이 매우 좋았다. 이런 내용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 게시글에 대한 직접 답글을 달았습니다. 14.3 버전은 마지막 큰 퍼즐의 한 조각이 될 것이다 라는 조금 더 진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FSD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 FSD가 10월 23일 기준에 60억 마일 정도 발표가 되었어요. 매 분기 약 20억 마일, 15억 마일 정도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학습된 데이터로 FSD의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14.3 버전은 마지막 큰 퍼즐의 한 조각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FSD에 대한 그리고 로보택시 사이버캡에 대한 어느 정도 힌트의 발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부분이 좀 내려놓고 직접 기업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테슬라를 바라봐야 되는 시점은 바로 맞습니다. 로보택시죠. 사이버캠. 이 온전 보조자 네, 핸들 없어지고 옆에 타는 보조자가 없고 진짜 이런 화면 자체 하나로만 나오고 이런 운전자 없이 사이버캡, 로보택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FSD가 현재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들어왔다라는 내용이 매우 테슬라에게는 긍정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머리 아팠었던 키워드가 바로 금리 인하였죠. 연준 입들 하나하나에 정말 흔들렸어요. 네, 그러한 이유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고용과 물가의 데이터가 계속 밀리고 있어요. 연기되고 있습니다. 셧다운 동안 쌓인 데이터를 우리가 알아야 증시의 방향의 판단을 내리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 알지 못한 채로 연준 위원들만 아는 상태로 지금 입을 통해서 시장을 쥐벼락저벼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루 동안 이틀 동안에 정말 변동이 컸어요. 자, 그 내용 한번 보시면 11월 20일 날 네, 쿡 이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산 가격 급락 위험, 유발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하 또 안 된다라는 또 내용을 통해서 엄청난 어떤 느낌이 나왔나요? 네, 이렇게 음봉이 길게 발생이 되었었죠. 그러나 또 다음 날 금요일이죠. 윌리엄 단기적으로 추가 인하 가능하다라는 내용 통해서 또 어떤 또 내용이 있었죠. 네, 그 장대 음봉 거의 밑선 부분 다시 이거 올리면서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고용과 물가에 대한 데이터가 밀리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진짜 연준의 입 하나
하나하나에 시장은 앞으로도 좌지우지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각에서는 지금 쿡이 트럼프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우리 경제 좋다, 더 갈 거다, 주식장 더 갈 거다라는 내용에 일부러 이런 발언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권과 이러한 연중 간의 대립 관계로서 금리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윌리엄 총재가 단기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12월 금리 인하 확률인 쿡이 말했을 때는 금리 인하 확률이 25p 인하 확률이 이렇게 낮아졌어요. 40%였고 금리 동결이 60%로 이렇게 올라갔었지만 윌리엄이 우리 인하 가능하다라는 내용 통해서 인하의 확률이 71%로 올라갔고 동결의 확률이 29%로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서 증시는 환호성을 펼쳤다. 이 정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8월과 2025년도 올해의 가장 큰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스파이와 QQQ 거래량인데요. 4월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좀 거래량이 나온 것 같아요. 특히나 스파이. 바닥이 나온 건가? 스파이와 QQQ 이렇게 보시면 바닥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상황을 보면 거래량이 거의 공포 패닉을 주고 거래량이 동반된 상황에서 증시는 급격한 반등세가 있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최근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2024년 8월 5일날 엔캐리 청산 당시에 이때 극도 공포 16이었고요. 거래량이 엄청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공포의 극도를 주고 V자 반등을 확인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5년도 들어서 4월 7일날 관세 폭락 때도 동일한 흐름이었죠. 엄청난 공포를 주고 하락이 있었지만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바닥을 찍고 극도 공포 한 자리 4에서 급격한 상승세, 바닥을 알리는 이러한 상승세가 있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 그 다음에 11월 21일 날 금요일 날 이러한 금리 폭락이란 20일이죠. 금리 폭락, 금리 인하에 대한 실망감과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금리 폭락으로 증시는 엄청난 하락세를 또 맞이를 했었지만 거래량이 4월 이후에 크게 들어오게 되면서 바닥을 신호를 알리는 이 느낌으로 어느 정도의 힌트는 좀 되지 않았을까, 좀 특징적인 게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때 장중에 공포가 극도 공포가 6인가 한 자릿대로 내려왔었죠. 그만큼 지금 4월 7일만큼의 공포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 정도 특징적으로 참고 정도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스파이 또한 풋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라고 해요. 4월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래서 그 특징적인 게 거래량과 풋의 내용이 양이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온 건가라고 할 정도로 공통점과 좀 특이점이 있었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크게 알아야 될 흐름은 바로 금리 인하죠. 12월 금리 인하에 따라서 증시는 매우 요동칠 가능성 높다 생각이 들고요. 이 요동성은 바로 변동성은 바로 연준의 입에 하나하나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정말 극심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정권 안에서는 금리 인하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금리 인하 하는 것이 증시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배팅 사이트 한번 보시면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칼시 같은 경우는 윌리엄 총재의 발언 이후로 동결이 34%로 낮아졌고 인하 확률이 62%로 과반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폴리마켓 같은 경우도 동결이 33%로 낮아졌고 25pp 인하 확률이 높아졌죠. 좀 폴리마켓이 조금 더 높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증시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증시가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연준 이입들에서 금리 인하 괜찮다, 금리 인하 해도 된다, 고용과 물가 상황을 봤을 때 고용이 둔화되고 있고 물가가 감소해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야 어느 정도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 높고, 정말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려면 트럼프가 직접 개입을 한다라면, 금리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러한 연준의 입들이 크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파월을 빠르게 교체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어떤 내용에서는 트럼프가 크리스마스 전에 파월을 바로 해임하고 교체하겠다라는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영상을 준비하면서 나왔던 속보가 트럼프가 관세 철폐를 인하한다, 관세를 인하하려는 이런 준비도 조금씩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아요. 그렇다라는 건 다음 주에는 금리 인하와 관세 인하에 대해서 증시가 긍정적으로 반응해 준다라고 하면 이 부분 두 개가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근데 걱정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휴장이죠. 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월화수 동안에 한 주가 지나고 월봉이 일봉, 월봉, 주봉 이렇게 일주 월봉이 세 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할 수 있겠다. 월봉상 20일선 지켜주는 것, 주봉상 그 장대음봉 지켜주는 것, 일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초점은 이제 금리 인하 하나 남았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